많은 분들이 미래를 사랑하는 어울토의 생산을 걱정하시는 문신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도해지의 청소년도로서 농장이 어디야 그러면 슈퍼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어요? 요즘에 도해지의 젊은 아이들이 고향을 잊어버렸습니다. 그 고향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냥 농촌 젊은 사람이 다 도해지로 올라왔으니까 농촌이 비어있거든요. 지금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연세가 되면 65살 넘으신 분들입니다. 80살 다수신 분들도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농사를 안 짓습니다. 왜 그냥 농사 재미가 없기 때문에. 농사 지어도 뭐를 흥미를 가지는 농사 지을 때 흥미가 없고 돈도 안 걸리고 그래서 농촌을 떠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산골자 계곡에 아기들의 웃음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에 산골자 계곡에 아기들 웃음소리가 없어도 노인네들의 한숨소리만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먹을거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좀 미래를 생각하는 농사 생각한다 그러면은 막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근육대학교거든요. 근육대학교가 우리나라 농업을 이끄는 대학 아닙니까? 물론 서울대학교, 농가대학도 얘기하고 있지만 근육대가 제일 큰 역할을 감당한 대학이거든요. 여기 와서 이런 얘기는 정말로 저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대학교 교수들 때문에 우리나라 너무 망합니다. 왜 그러냐? 그분들은 배운 게 뭘 배우냐면 농약하고 화학비료만 배웠지 가르치는 게 농약하고 화학비료와 기술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작물의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유독 근육대학교 김기환 교수님이 자연농업을 사랑하셔서 이런 장소를 제공하고 또 행사 활동을 보면 정말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제가 14살부터 농사 시작했습니다. 지금이 82살입니다. 지금도 제가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의 농장 큰 걸 계획하고 있습니다. 밀근이 400만 평입니다. 400만 평은 1000헥타가 넘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 종합적인 지금까지 지가 구상했던 그 시범농가를 거기다 만들려고 합니다. 거기는 자연농업은 아까 어머니 말씀드렸지만도 운동입니다. 미래를 개척하고 미래를 보장받는 운동이 자연농업입니다. 자연농업은 기술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집에 엄마가 애기들 기를 때 기술로 기릅니까? 아니죠. 사랑으로 기르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바로 아기들을 자기 자식들을 기르는 그 사랑이 자연농업의 농사방법입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애기들이 말이지 울지 않아? 근데 울 때 애기들이 울 때 반드시 뭔가 목적이 있거든요. 그 목적을 엄마는 아이들이 가르쳐줘서 하는 게 아니라 느낌으로 알거든요. 느낌으로 알아요. 그래서 애기들이 울면 알아서 엄마가 금방 알고 기저귀 갈아줄게 그러거든요. 근데 그 기저귀 갈아줘야 되겠다고 이게 기술로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감으로 사랑으로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농사 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랑을 바탕으로 해서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제가 이제 그 미국 하와이에 가서 세팅할 텐데 그 하와이에 있는 그 농민들이 제 얘기 듣고 울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와이 원주민들을 대우를 별로 안 해줘요.
배운 사람들이 전부 다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근데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땅을 갖다가 특별히 개발을 해가지고서 비용이 들어주는 농사 지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와이의 그 농사인데 기계값이 높고 농약값, 비료값이 전부 다 비싸요. 그러니까 땅을 구겨놓지 않습니까? 농사를 못 짓고 농사 지어봤더니 값이 싸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하와이의 농민들이 결과적으로 농촌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보고서 참 친절하게 생각한 게 뭐냐 그러면 하와이에 10,000마리 이상 시키는 양계장이 10개 이상 있었대요.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면 미국 본토에서 계란을 씌워놓은 거예요. 미국 본토에서 사료를 씌워놓은 거예요. 근데 그냥 사료 씌우라고 얘기하면 적자지 계란이 싼 게 오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이제 와이키키에 그 관광객이 먹고 사는데 와이키키에 관광객이 안 올 거예요. 아, 독약을 먹으러 거기 와? 그게 뭐냐면 양을 기르는 농작물 가지고 음식을 만드니까 뭐예요? 약 먹으는 거지. 약 먹으면요 하와이에 지금 관광객 들어오는 약 먹는 거라고 얼마 못 살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래서 하와이가 만들 때 이게 화산 폭발로 만든 땅이거든요. 그 땅이 보면 표토가 다 파우고요. 그 농사 지으면 땅이 그렇게 파우가 뚫려 있으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하와이의 땅은 자연농으로 하면 3년이면은 3년만 지나가면 이 바울을 다 크게 만들 수 있겠다. 그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랬더니 코나의 열방대학교의 그 로렌 커닝이라는 그 총장이 그러면 바울 받아줄 테니까 그걸 만들어 보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라고. 그래서 바울 암송된 그 밭을 갖다가 한 20평 정도를 내주더라고. 이걸 한번 흙으로 만들어 보라고. 근데 표토가 1cm가 흙으로 만들어지는데 200년 걸리는 거예요. 200년 걸리는데 젊은 걸 만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죽고 가지 말라는 말이지 거기서. 그래서 하겠다고. 대신 뭐냐면 하와이 대학에서 옥수수를 구해오고 그 코로나 열방대학 보면 물만 대줘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을 갖다 옥수수 심었거든요. 그 옥수수가 심으면 옥수수 그 씨 젖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발화가 돼가지고서 한 50cm 정도 자라더라고. 그다음부터 영양분이 안 자라잖아요. 자연적으로 자라서 따주니까 일주일 만에 1m 20이 자라더라고. 그래서 그 자라는 옥수수 갖다가 비용을 깔았어요. 깔고 난 다음에 그 위에서 다시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그 옥수수 대가 거름이 돼가지고서 옥수수가 자라더라고. 그래서 6개월 만에 그 방울을 녹여가지고 그걸 갖다 3cm를 만들었어요. 이게 지렁이가 생기더라고. 이게 어떤 걸 심어도 다 되는 거예요. 그게 지렁이가 생길 정도로 방울가 녹았으니까 3cm 만들었으니까 1cm 만들었는데 300년 걸리면 200년 걸리니까 3cm가 만들었으니까 600년 걸린 건 아니겠습니까? 6개월 만에 600년에 풍화작용과 동화작용을 미생물에 의해서 만든 거예요. 그게 자연농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그 이제 원주민들이 땅을 갖다 매트가치를 맡으면은 원주민들이 그냥 줘요. 주는데 1헥타의 임대료가 우리나라 돈과 3,000원 정도 되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농사 실지가 그냥 이겨주시면 전부 다 빨대에서 가는 거예요. 회수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이 걱정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아, 그러지 말고 저 땅에다가 유채를 뿌려라, 유채. 유채를 뿌리면은 꽃동산에서 관광객이 올 것이고, 유채 열매 가지고 기름 짜서 농사 짓는 건 아니냐. 그렇게 얘기들이 깜짝 놀라서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무엇을 주어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돈을 버느냐가 아니라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면은 돼지나 닭이 먹고 알을 낳겠느냐.
무엇을 줘서 하면 과거형이고 있는 것을 어떻게 주느냐는 건 미래형이거든요. 미래형을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자연도 아름다워지고 하게 하는 게 자연농업이에요. 여러분들이 발표하시면 다 들어봤는데 저는 너무도 눈물겨워요. 저도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들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연농업은 결정판이 아니라 진행형이에요.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 그 지역에 맞는 것을 그 지역을 개발해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것이 자연농업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그 중국에서 일을 하려고 시작을 구상하고 있지만도 면적이 적은 면적이 아니에요. 1200헥타예요. 면적이. 그리고 거기에 투자되는 돈이 한국 돈으로 100억 정도가 투자가 돼요. 그러면서 일을 하는데 제가 82살이라고 하니까 거기 사람들이 뭐라 하면 얼마 못 살아고 하니까 이거 하다가 중간에 못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 보고 너희들이 나만큼만 살아라. 그러면 일이 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희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사랑을 일을 하고 늙지 않아요. 인정하세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서 이러한 훌륭한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에 힘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는 하와이에서, 그 다음에는 대만에서, 그 다음에는 중국에서,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자연농업 그 대회를 해가지고 전부 다 관광도 할 겸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도 체험도 할 겸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구촌 자연농업 마을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생각에 농사가 아무리 즐겁다 하더라도 수입이 안 잡히면 농사 못 지어요. 그래서 한 사람당, 한 가구당, 농가 한 가구당 한 달에 3,000달러, 300만 원씩의 수입이 보장이 된다면 농사 안 질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 마을 조성을 해보고 싶어서 여기저기 얘기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다 그 마을을 만들 거예요. 그 어려운 게 아는 것이 뭐냐 그러면 온 가족이 몽탕 그 협력해서 농사 짓 수 있는 분위기 조성 그거만 하면 되거든요. 조그만 애들도 나가다 죽을 때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라 닭이 풀을 좋아하면 닭이 좋아하는 풀을 뜯어가지고 들어오고 그만큼 집안을 사랑하고 아까 어른들이 말씀했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거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흥미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농사 짓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농사 짓는 데는 힘든다. 그렇게 가지고 별로 흥미를 못 갖고 있거든요. 근데 자연농업을 해가면서 그 자연농산물 먹던 사람은 일반 농산물 먹지 못해요. 구역지나서. 어제 그 김도환 교수님이 아주 그냥 큰 마음을 쓰셔가지고서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야채가 나왔거든요. 풋나물. 그 풋나물이 냄새가 비린내가 나요. 여기까지 없는 거예요. 화학물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다 내가 날 보고 얘기했어요. 아버지 날 만나게 해라. 저거 맛을 내가 올려줄 테니까 만나게 해라. 그 맛을 올리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바닷물하고 계란 껍질이요. 그것만 가지고 만들어주면 맛이 훨씬 좋아지거든요. 그렇게 좀 먹는 사람들이 그 고소한 맛, 향기 이걸 맡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누누만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누누. 그러니까 누누로 먹는 농사에서 마음으로 사랑으로 먹는 농사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것이 자연농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오늘 발표하신 분들이 거기 얘기가 뭐냐면 땅을 만드는 거, 땅을 만들어 초점을 맞췄거든요. 그 땅을 만드는 건 다른 걸로 만드는 게 아니라 독창 기생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흙이 살아야 밥상이 살고 밥상이 살아야 건강이 사는 거예요. 건강이 살아야 사랑이 살고 그 집안이 돕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농사 짓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도창기술 만드는데 오늘 말씀하신 분들 중에서 도창기술 4번 얘기했지만 그 4번이 뭐냐 그러면 3번까지는
원종을 갖다가 확대해가지고 쌀겨에다 섞여도 확대돼야 하는 3번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4번은 3번에다가 같은 양의 흙을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흙을 집어넣는데 어떤 흙을 집어넣는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흙을 집어넣는 그 도사는 4번을 쓸 밭에 흙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쓸 밭에 그걸 집어넣어야 그 밭에 흙 중에는 미생물이 살아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생물은 생명체를 가지고 있는 생명 중에 가장 질투심이 강한 게 미생물이에요. 사람은 질투가 나면 이혼을 만들지만 미생물은 이혼을 못해요. 죽여요. 그게 미생물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다 조용한 밭에 흙을 갖다 섞으면 뭐예요? 확대 배양된 중에 밭에 있는 미생물이 같이 확대 배양이 되지 않습니까? 같이 확대 배양이 되는데 그걸 갖다 이렇게 밭을 넣잖아요. 뿌리게 되면은 거야 그 다양에 있는 미생물이 쌈으로 오거든요. 덤벼들거든. 근데 덤벼들면 이유가 있어요. 흙을 갖다 같이 배양했으니까 사촌, 삼촌이 거기 있지. 그렇잖아요? 그럼 싸우려고 됩니다. 아니 삼촌 어디 갔다 오셨어요? 그렇게 되면 뭐예요? 친화성이 빨라지지, 친화가 빨리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착에서 사분을 만드는 그 밭에 그 땅에 흙을 갖다 넣으면서 친화성을 높이기 위해서 흙을 넣은 사분을 만드는 것이지 형식상으로 사분을 만드는데 컨트롤러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걸 꼭 좀 납득하셔가지고 그 사용할 밭에 흙을 넣는 걸 꼭 지켜주세요. 그래야 토양 미생물의 친화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 발표하신 분들 중에는 거의가 다 그 4번 맞는데 친화성 얘기가 빠졌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이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자율농업을 제대로 좀 했으면,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세미나 그 심포지엄에 와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건국대를 이렇게 해가지고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자율농업을 해가지고 통계 내게 남기 기가 막혀. 그거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건국대에서 자율농업을 하나하나 체계를 올려준다면은 얼마 안 가서 우리나라 농업의 형태가 바뀔 거예요. 그럼 건국대학은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농업대학이요. 이런 걸 한번 그리고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영재 아프가니스탄에서 왔거든요.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골치 아픈 나라 아니요. 우리나라에서 와가지고서 이걸 배워가지고 와서 비워가지고 근데 아프가니스탄이 모래밭이거든요. 자갈밭이거든요. 땅이 굉장히 춥하고 비가 적은 나라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는 건 토착 미생물 빼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토착 미생물 자체가 수분이 80%거든요. 이게 있으면 지병이 생기거든요. 그럼 8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농장들은 수분 70%만 가진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물의 그 습도가 80%니까 그 미생물만 길러놓게 되면은 비가 안 와도 농사 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아프리카 세네갈에 제가 가서 일하고 있거든요. 세네갈은 완전히 모래 사막이에요. 근데 물이 없어가지고 농사 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지금 제가 시냇물을 하나 만들어 놓고 왔거든요. 시냇물을 만드는 게 뭐냐면 바나나를 갖다 그냥 산 계곡에 쭉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바나나가 공기 중에서 습기를 뽑아가지고 잘 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오줌똥 싸놓잖아요. 그래서 그 물이 내리면 새물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새물 해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그 세네갈 사람, 정부 사람들이 또 우리나라에 지구가 있고 코이카드가 있고 다가 있어요. 그 사람 지금 다 안 된다고 그러다가 물이 나오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이게 바나나가 쌀을 멈춥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럴 수도 있느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마을에서 마시고 있는 사람들이 그 바나나 오줌을 먹고 살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모든 일을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된다고 하는 가능성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미래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만서도 와또 일본도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만 정말 사랑하고 있어요. 그 대만에 거기 이제 그 한번 가보시면 종이교회를 큰 교회인데 전부 다 종이만 가지신 겁니다. 근데 그 마을 이름이 가오미라고 해요. 근데 그 마을을 그 종이교회 중심으로 해서 지금 자연농 기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가 이제 거기 깨구리가 주인이에요, 주인. 왜냐면 그 깨구리가 지진 나오는 걸 미리 알려줬대요. 그래가지고서 거기 가면 아주 밤에 깨구리 소리 때문에 잠도 안 못 자는데 거기 그 생태 관광 지역으로 지금 잘 발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대만을 만들어 보려고. 근데 전 욕심이 있어요. 대만이 아열대 지역 아니에요. 이제 대만을 만들면 동남아시아가 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을 만들어 놓으면 아세아 지역이 다 만들 수 있거든요. 하와이를 만들면 환태평양 지역이 다 활용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지구촌이 안정이 돼야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가 있어요. 자연농은 그래서 운동이에요. 사랑의 운동.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발표를 듣고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왜 자연농에 무슨 하나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도 자연이 있어서 우리가 태어난 거지 우리가 있어가지고 자연이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럼 자연은 사람의 작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이지. 그래서 그 창조의 작품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니까 하나밖에 없는 지구 기후를 우리가 회복시켜가지고 거기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유산으로 해줘야 되지. 내가 잘났다고 해서 농약 쓰고 사춘제 비료 써가지고서 지구 기후를 상처를 내놓고 우리가 살 길이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크게 생각해가지고 지구 기후를 살리는 일에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심에 연구개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